아버지가 서울에 막 상경했을 당시에 겪었던 일을 풀어보려 한다. 2019년 12월 16일 저녁, 나는 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기념일에 가족들과 함께 건배사 외치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마침 아버지의 생신이고 해서 다같이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모이기로 한 것이다. 비록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끼리 술도 마시고 훈훈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난 우선 어린이집과 학원에 들러서 조카들을 픽업한 뒤 아버지 댁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삼촌, 이따가 편의점에서 먹는 색종이 사줘. 뭐? 먹는 색종이? 버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 조카들이 한 말을 듣고 난 새삼 내 나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요즘은 먹는 색종이도 있나?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100원짜리 불량식품을 떠올리며 인터넷 검색을 해본 나는 조카들이 말하는 먹는 색종이가 무려 150년 전통의 독일의 모 제빵업체에서 만드는 고퀄리티 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래, 삼촌이 사줄게. 대신 하나씩만 사는 거다. 치, 삼촌은 왜 맨날 하나야? 두 개는 안 돼? 나랑 시우를 그만큼만 좋아하는 거지. 뭐? 그런 큰 조카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삼촌이 너희를 좋아하는 만큼 과자를 사주려면 편의점을 몽땅 털어도 모자랄걸. 진짜? 근데 왜 하나야? 삼촌은 더 사주고 싶은데 너랑 시우랑 2개씩 사주면 너희 엄마가 화낼 거야. 삼촌도 무섭다, 야. 이번 정류장은 해뜨는 주유소입니다. 버스 안내 음성에 조카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버스에서 내린 나는 녀석들과 약속한 대로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먹는 색종이를 사줬다. 하나 뺏어 먹어봤는데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딱 애들 먹는 과자였다. 삼촌, 나 놀이터를 본 조카들은 조금 놀다가 들어가자고 졸랐지만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진 데다가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나오자고 약속하고 아이들과 함께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뭐야? 아무도 안 왔나?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누나가 왔고 아버지와 매형도 차례로 도착했다. 밖에서 외식을 할까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상의 끝에 우리는 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자주 간다는 호프집으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연말 분위기와는 달리 가게 안은 비교적 한산했는데 손님이 우리 테이블 뿐이었다. 사장님의 배려로 조카들은 옆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유튜브를 시청했고 누나와 매형은 제사라도 지내는 건지 가득 채운 술잔을 앞에 두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내가 남아서 대화를 이어갔다. 아버진 나에게 당신의 소시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가 내년이면 29이냐? 벌써 29이라네. 세월 빠르지, 아버지. 아따, 너도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다이. 잠시 말이 없던 아버지는 잔을 들며 누나 내외를 향해 말했다. 아이, 너희들은 뭘 그러고 봤었냐? 자자, 다같이 건배하자. 아, 브라보. 내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우리 손주들도 잘 크고이. 그렇게 건배사를 마친 아버지는 당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딸린 동생들은 많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자
아버지는 19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돈을 벌었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다고 한다. 온통 논밭뿐인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던 아버지는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의 도움으로 숙식이 가능하면서 급여도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들어간 곳은 평범한 정육점이었는데 그곳이 정말 정육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던 곳이었는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한다. 1층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일반 가게였고 2층에는 아버지가 먹고 자고 하던 다락이 있었다고 한다. 정육점 사장이 배달을 가라고 하면 아버지는 신문지로 감싼 박스를 허리춤에 쥐고 이리저리 배달을 다녔다. 사장 내외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아버지에게 매장을 맡겨놓고 건물 지하로 내려갔는데 사장은 손님이 오면 지하로 내려오지 말고 아래로 연결된 줄을 당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 줄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서 사장이 올라왔다. 사장은 아버지에게 되도록 지하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곳에서 박스를 들고 와서 매번 배달을 보냈다고 한다. 아버지가 원래 본인 일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 분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만 가면 식초가 썩은 것 같은 악취와 함께 묘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한다. 아버지는 사장 내외가 상한고기에 약품 처리를 해서 파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차피 내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다. 그렇게 그곳에서 근 2년 동안을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아버지는 미래를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고 정육점을 그만두기로 했다. 결심을 한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러 사장에게 갔는데 그날따라 사장의 눈빛이 왠지 이상했다고 한다. 저 사장님, 제가 기술을 좀 배워볼라 한디요. 죄송한디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겠어라오. 그래. 그럼 잠깐 이리 내려와봐. 사장은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당부하던 지하실 쪽으로 아버지를 끌고 갔고 아버지는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시큼한 악취에 코를 막아가며 계단을 내려갔다. 순간 아버지는 설마 사장이 남은 월급을 떼어 먹으려고 나를 두들겨 패려나 싶어 겁이 났다고 한다. 지하에는 내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채 죽어있는 돼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생닭과 오리가 절창 안에 있었다. 그걸 보고 놀란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자 사장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는 여기서 일한 적이 없는 거다. 예? 네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넌 여기서 일한 적 없는 거고 여기서 일은 다 잊고 나갔으면 한다. 아이고,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디요. 나중에 잘 되면 꼭 찾아뵈야죠. 아니. 넌 여기 일을 잊어야 돼. 알겠어? 그동안 고생했고 월급은 2달치 챙겨줄 테니까 그만 가봐. 알았지? 여기 일은 잊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장의 얼굴이 뭔가 심상치 않았고 분위기도 영 찜찜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돈을 받아서 그 길로 짐을 챙겨 가게를 나와버렸다. 그 후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배우고 차차 돈을 모은 아버지는 원했던 기술을 배워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말이요, 그때 거기가 정육점이 아니고 꼭 간첩들이 움직이던 장소 같더란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은 눈을 보면 아는 건데 거기 있었는 사람들은 눈에 살기가 있다 안 하냐? 아버지가 왜 관둔지 아냐? 기술 배우려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그것인데 하루는 도대체 이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가 궁금해갖고 몰래 열어봤지.
근데 안에 편지가 있더란께. 편지요? 아, 그려. 아, 펴본께 연천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 숫자가 막 써있는데 내가 뭘 배웠어야 알제. 그때는 금갑다 하고 넘어갔는디, 아, 봐라. 68년도에 김신조가 한국으로 들어온 길이 연천이라 안 하디. 그랬다. 물론 기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날 몰래 박사한의 편지를 보게 된 아버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둔 것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정육점이 있던 건물로 가봤더니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다고 한다. 그저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게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간첩이었다면 왜 굳이 남한 사람을 고용했는지 아버진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